(2024년) 1년이라는 긴 레이스를 달려오신 여러분, 그 여정에 참 많은 고민과 애씀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을 우리만의 최선으로 버텨냈고 결국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완주를 축하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각자의 속도로 완주해내신 멋진 완주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완주를 축하하고 격려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연말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권현지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독 한 분이 이제 소리를 질러주시네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주중의 저녁을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인데 한 4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이 414라는 행사를 직원으로서 처음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딱 4년 전 이맘때였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을 저희 VIP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2시간의 행사가 끝나고 제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 아빠, 나 회사 잘 들어온 것 같아. 나 이런 회사 다니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4년이 흘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414라는 행사의 총괄 매니징이자 또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또 뜻깊은 날입니다. 운영팀 6명으로 꾸려진 우리 운영팀은 3달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 연말을 그냥 보내가지 않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저희는 이 12월 이맘때쯤이 되면 이 414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 취지는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경영 현장을 치열하게 달려온 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 한 해를 격려하고 축하함으로 이 한 해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가 이 414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지는 7년째, 7번째가 되었습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아주 핵심적인 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에 오늘 가장 많은 거의 한 200여 분의 VIP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한 해를 축하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쁜 순간입니다. 혹시 오늘 이 행사의 핵심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컨셉. 가장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컨셉은 완주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어디를 넘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피니시 라인을 넘으셨고 거길 넘어오자마자 저희 운영팀이 뭘 걸어드렸습니다. 금메달을 걸어드렸죠. 제가 아까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태어나서 처음 메달 걸어봐요. 이거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야 할까 봐요. 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가인즈가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힘들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고난들이 있었겠지만 그 시간을 어찌됐든 우리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실까요? 이 장례를 가득 메운 거의 한 250여 분 되는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레이스를 완주하고 완주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다들 완주자의 얼굴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든 팀원분들이 이 인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완주를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인사해 주십시오. 완주를 축하합니다. 네, 완주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완주하셨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각자만의 영역에서 정말 완주해낸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우리의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5분의 어마어마한 스피커분들을 이 자리에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스피커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세션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자랑인 한 팀의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VIP로서 정말 소중한 분으로서 초대되신 분들은 마음 편히 즐기시면 됩니다. 누리시면 되고요. 이 시간 동안에 그래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뭘까? 라는 이 주제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사분의 지인, 가장 가깝게 일하고 있는 동료분에게 제가 일부러 좀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같이 일하니까 좀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좀 여쭤봤는데 이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멤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정말 바쁘게 일하다가도 옆에 동료가 오면 다 제쳐두고 뭐야 말해봐 하시면서 지금 방금 성대모사 한 겁니다. 그분은 문제 해결사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해결사라고 불리우는 내부의 닉네임은 라이언인데요. 어쩔 때는 물어 뜯을 것처럼 아주 맹수 같은 그런 매력도 있으시다가 어쩔 때는 정말 한없이 따뜻하게 우리 동료들을 안아주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정우현 본부장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본부장님! 저 직을 걸었어요! 작년 12월 아주 추운 이맘때였습니다. 딱 이맘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회사에 200명 넘는 규모의 경영전략 상무님이셨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상무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부장님, 저 오늘 대표님과 미팅했습니다. 저 직을 걸겠다고 얘기했어요. 직을 걸어? 직을 건단 말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분은 왜 나한테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분은 왜 뭐 때문에 직을 걸었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챗GPT AI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직을 걸다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자신의 직업이나 직위를 걸고 무엇인가를 내건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보통 큰 위험이나 책임을 감수하면서 어떤 일이나 결정을 내린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았어요. 직을 건다. 근데 이분은 왜 저한테 갑자기 전화하셔서 저 직을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원래 끊고 싶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그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동료들과 썰매장에 갔어요. 여주에 있는 썰매장을 갔는데 자세가 이상하죠? 왜냐면 저는 썰매를 못 탔거든요. 그분이 토요일인데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직을 건 그분이 제 썰매까지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자 출근 전부터 밤늦게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전화하셨어요. 한 번 통화하면 20-30분은 기본. 하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팅 중입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사실 미팅도 아닌데.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마시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은 통화 한 번 하면 그날 무조건 야근 가기.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상무님한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저희 아내보다 연락을 많이 하시네. 이거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실까? 근데 그때 갑자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상무님은 단순히 직업이나 직위를 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고 계시구나. 목숨을 걸고 있으시니까 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변화를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문자, 미팅 중입니다. 전화, 무서워.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나는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걸기로 다짐하셨던 그분의 최선을 다해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사내 조직을 만드셨대요.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내 조직을 만드셨대요. 잘하셨습니다. 이름도 역량성장위원회. 제가 이 이름 바꾸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역량성장위원회. 굳이 그 이름을 쓰셔가지고 처음 팀을 만들 때부터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 저희 팀과 함께 다양한 것들을 채워드리면서 하나씩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안 해도 될 일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역량성장위원회를 찾아가서 미팅도 하고 역량성장위원회를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전화가 안 왔을까요? 왔어요. 또 와요. 계속 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목숨을 걸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분은 사실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진짜 우리 조직 변하고 싶어요. 우리 조직 한번 변해보겠습니다. 라고 대표님과 일종의 쇼부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쇼부 보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단순히 직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셨던 거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겠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난 진짜 이분을 계속해서 잘 도와야겠다. 저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심을 두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고객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걷고 있으면 같이 걸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달리면 같이 달릴 수도 있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객이 직을 걸면 같이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전이었죠.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띵동. 그 상무님이었어요. 뭐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캡처해왔어요. 정우영 본부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얼마나 애정있고 잘 성장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분인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인지 분들께 우리 회사가 가인지 미션과 함께 사랑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2025년에도 희망을 보셨다 하면서 회사를 기쁘게 다니기로 하셨습니다. 야호! 직을 걸다! 라는 말은 단순히 직위를 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객과 우리의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진정한 변화와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직과 목숨을 건 정우현 본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으셨죠?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 많이 시켜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일과 목숨, 이렇게 헤비한 주제가 처음부터 나와서 아마 그 다음 스피커가 난 무슨 얘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어마어마한 분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 스피커에 대해서 같이 가장 가깝게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마찬가지로 물어봤어요. 이 멤버는 어떤 분이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것이 뭐냐면 주중에 일찍 새벽, 그러니까 9시 이전이 되겠죠. 그때 사무실에 가도 앉아 있습니다. 그 제가 어쩌다 이제 야근하는 날에 그분의 사무실에 가면 그때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주말에 일하러 가면 그때도 앉아 있어요. 약간 이분은 합정의 등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책상은 꺼지지 않아요. 이분을 보면 이분 덕분에 가인즈 캠퍼스의 퀄리티가, 이 콘텐츠의 퀄리티가 참 높아지고 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최근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의 한 도보 3분 거리일까요? 얼마나 많이 일을 하겠다는 뜻인 건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우리의 PD님을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성온 PD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택시. 감사합니다, 기사님.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왜? 근데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큰 짐을 들고. 이거 뭐예요? 이거 촬영 장비입니다. 네, 저는 가인즈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촬영, 기획, 편집하는 영상 PD입니다. 네, 제가 만든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훈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3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바시 영상에 나온 연사님을 꼭 섭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바시 소속 연사님이셔서 그런지 소통 창구가 아예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럴 제가 아니죠. 수소문 끝에 그분이 강남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함이라도 교환하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강연을 열심히 들었고요. 맨 앞줄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기 전 닫히는 엘리베이터 사이로 명함을 막 들이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명함을 잘 교환했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사례입니다. 2달 전 저는 망원동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합정역에 있어서 망원과 한정거장 차이였기 때문에 택시 안 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15kg짜리 장비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하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고장. 저는 계단으로 이걸 끌고 이렇게 낑낑 올라갔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어떤 시민분이 이런 제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가던 길을 돌아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가 한 달 전 어떤 같이 그 영상을 찍기로 한 분과 연락을 하다가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디님, 너무 디테일하게 개입하셔서 저 피디님이랑 일 못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피디님, 주말에는 일 연락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열정에 이렇게 데이신 분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솔직히 현타가 왔습니다. 그때는 저조차도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거 누굴 위한 애씀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왜 그렇게까지 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대학 시절 4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4년 전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남한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캐치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학회에서 만난 한 선배를 통해 저의 이러한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선배는요, 누군가 자신한테 고민 상담을 요청하면 새벽에도 차를 빌려서 나가고, 그리고 MT 때 자기가 만든 레크레이션 자료를 전교생에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거, 학회원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 50명이 되는 학회원들의 이름을 삼행시로 지어서 각자 액자로 나누어 준 겁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 진짜 인생 피곤하게 산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지 않아?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시 2024년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제가 연차 휴가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던 때입니다. 콘텐츠 공개 이틀 전 저는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휴가 문화가 궁금해요. 공개 이틀 전에는요, 보통 영상이 90% 완료가 되어 있고 디자인과 모든 자료가 100%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객이 원하니까 PPT를 켜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차 휴가 문화 사례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밤을 새면서 PPT를 만들고 영상을 다시 편집하고 이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에 콘텐츠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자료가 너무 좋아요. 다른 회사보다 궁금했는데 역시 가인지 저희가 필요한 걸 참 아시네요. 저는 이때 정말 큰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고객이 행복하다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에도 고객이 이 자료를 열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 여기서 막히는 부분은 어디지? 썸네일 워딩을 짤 때도요. 이거 내 문제잖아. 이거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워딩이 뭐지? 라는 관점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녹수로 버려지는 삶이 아닌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사십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저에게 너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고객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대상,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따뜻한 연말, 하나라도 더 주려는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힘차게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만한 저 짐을 끌고 다니는 우리 PD님. 네, 한번 좀 안 도와주셔도 되네요. 좋습니다. 우리 PD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잠시 지금 시간에는 우리 테이블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눔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테이블 나눔 시간인데요. 네. 한번 그 다음 PPT 장표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떠올렸을 때 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한 일 한 가지. 아마 두세 가지 많으실 겁니다. 혹은
안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딱 한 가지를 우리 팀 안에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눌 때는 조장님의 인도하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30초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나눔하면 나 뭐 했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30초 동안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은 나의 오른쪽에 있는 분과 지금 손뼉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의 오른쪽입니다. 나의 오른쪽 1대1. 그래서 두 분이 파트너가 될 겁니다. 혹은 지금 홀수가 돼 있다면 세 분이 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5분 동안은 나의 파트너랑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파트너랑 같이 나누고 그 다음 10분 동안 총 1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분 동안은 테이블 전체적으로 조장님이 좀 지목을 해주실 거예요. 이분 얘기 좀 궁금한데? 하는 분들을 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5분 동안 앞에 띄워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장님들이 이 시간 타임을 잘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도 타이머를 띄워드릴게요. 지금부터 나눔을 시작해 주십시오. 테이블 안에서의 나눔 즐거우셨습니까? 네, 그 다음 나눔이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다음 순서 때 한번 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거의 제가 추첨 이벤트 열었잖아요.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찍어보실래요? 70명 업입니다. 80명 업입니다. 100명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100여 분 넘는 분들이 저의 문자로 막 보내주시는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우선 지금 럭키드로우 시간인데 추첨 시간에는 딱 5분을 제가 선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분의 답변을 좀 사연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본인만 아시겠죠? 467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8시 30분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9시 근무 시작 전에 팀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시작하고 바쁘지 않도록 30분 전부터 저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쓰레기통 비우기, 박스 정리하기와 같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미리 해놓으면 모두가 그날 하루의 업무를 잘 끝마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팀원을 사랑하기에 30분 먼저 일합니다. 4678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손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4678님은 사무실 꾸미는 거에 좀 진심이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릴 건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테이블 매트, 데스크 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5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입을 다무는 거다. 입을 다무는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간섭과 참견과 상처를 주고 있는가.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 여러분 묵묵히 입 다물고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입에 들어갈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들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다 라는 말 아시죠? verse와 that 사이다. 근데 그 C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초이스. 오늘은 틀렸습니다. C는 치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을 다물 수 있는 바른 치킨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명되신 분들은 2차 나눔 때 우리 뒤편에 보면 상품들 진열해놓은 운영팀 부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저 5652입니다. 치킨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좀 마음이 아파서 골랐습니다. 봉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맞을 때는 아프지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어딘가에 계실 6978님. 그래서 이분에게는 지금 많이 몸과 마음이 맞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활력을 높이는 녹용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녹용이라는 뜻으로 녹용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분 남았습니다. 9522님. 이제 스스로만 하실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일한다는 건 12번 테이블이다. 자, 12번 테이블에 지금 두 분이 나왔네요. 12번 테이블이다. 왜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일하는 것이다. 야, 감동인데요. 12번 테이블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셨길래.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입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눈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입냄새 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트볼, 덴티스트의 민트볼, 언제나 자신감 있게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라고 민트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제로 콜라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칼로리가 없고 메인 메뉴는 아니어서 주인공처럼 튀는 존재는 아니지만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인 제로 콜라처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면서 제로 콜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로 콜라도 어쨌든 콜라지 않습니까? 이빨 상하지 마시라고 덴티스트 치약, 지금 올리브영에서 1등하는 제품이거든요. 치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5분만 첫 번째 럭키 드로우 때 뽑으려고 했는데 약간 사적인 마음으로 이 사연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연만 발표하고 우리 그 다음 퍼포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심이 좀 지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가인지처럼 일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직원은 아닙니다. 힌트.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가인지에서의 배움, 가치를 지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인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네, 퇴사하신 분입니다. 있지 않지만 짧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초대해 주셔서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신 1398님께 제가 다시 한번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럭키 드로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보내주신 사연들 여전히 접수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션 때도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면서 5분의 당첨자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션.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대하셨을 세션입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자랑입니다. 유일한 퍼포먼스 팀이기도 하고요. MR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스스로 비트를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화음을 맞추기도 하는 아주 천상의 하모니를 들려주실 크레센도 팀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2024년을 이렇게 완주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ll find there's no hea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goe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ll find there's no hea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space. Make a better place. Make a better Heal the place. world.
you and for me. 네, 차렷 준비 출발!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사랑 속에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빨간 빛이 내게 목소리 같은 힘을 줄 거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사랑 속에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사랑 속에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감싸는 빛이 내게 목소리 같은 생기를 줄 거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사랑 속에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사랑을 향해 달리기 네, 차렷 인사 포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분도 안 되는 두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이 거의 100시간은 연습한 것 같아요. 제가 야근할 때마다 어디선가 몽롱한 이 화음 같은 게 좀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벌써 천국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오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달을 고생하고 노력했던 우리 멤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토크 콘서트도 이제 세션 2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세션 2에도 어마어마한 우리의 스피커분들을 모셨는데요. 이제 제가 부를 분은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저의 첫 리더였던 분입니다. 제가 4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 저에게 아주 빛과 같은 리더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봤을 때 항상 딱 러블리라는 그 단어가 참 맞습니다. 뭔가 동료의 요청, 고객의 요청에 늘 어떻게 대답하냐면 Yes! Yes! 이렇게 대답하는 분입니다. 아마 동료분들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항상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보고서 아 저렇게 일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 아직 그 정도의 데시벨이 안 나오지만 예스! 예스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로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스피커로서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주은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만하시죠. 강남에 위치한 200명 규모의 안과병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던 때였습니다. 교육을 하던 중에 대표 원장님께서 교육을 중단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을 제가 진행하는 데는 마음속에 아주 깊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최고 권위자인 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교육 몇 주 전부터 머리를 쥐어짜며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 담당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교육이 진료를 마치고 저녁에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많은 원장님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죠? 저는 안 그래도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의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군가가 큰 바위를 가지고 와서 제 마음에 쿵! 하고 떨어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교육 당일로 돌아가 진료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온 10명의 원장님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몇 명의 원장님들은요, 이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몇몇 원장님들은 어디 한번 보자라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긴장감 속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장님들에게 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객과 환자들이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을 격려와 피드백할 수 있을지, 이런 교육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대표 원장님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만하시죠. 소통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소통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 원장님들은 그게 고민이 아니랍니다. 그 말이 듣는 순간 저의 몸이 굳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이 자료와 교육들이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낙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내가 어떤 교육을 해야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다뤘어야지 정말 이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의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만족감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째 고민하는데 혼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원장님 한 분 한 분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과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신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환자들의 진료를 보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봐서 오더를 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 수술을 하기 직전까지도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를 동료 의사 선생님들과 치열하게 논의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이 병원에서 나의 결정이 환자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소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은, 내가 고객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눈과 관련된 기업과 참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과의 원장님들과 교육을 하고 진행하던 중에 한 광학 렌즈를 개발하는 K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K기업의 교육 담당자는요, 리더들 대상으로 목표 수립 워크숍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표 수립 워크숍은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지난 목표 수립 교육 강의 파일을 켜서 강의 파일을 수정하던 때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파일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 안과 병원에서 있었던 그 일이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정말 이 K기업의 리더분들을 잘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소대로 해왔던 이 교육을 진행한다면 정말 이 리더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저는 교육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리더분들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정말 리더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 수립하는데 이거 해결되면 와, 속 시원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광학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항상 탑다운으로만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자발적 목표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서 리더분들이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을 몰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리더분들의 고민을 듣는데 저는 기존의 강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지에 PPT를 켰습니다. 교육 당일 저는 교육장에 도착해서 60여 명의 리더분들이 기대감이 찬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분들에게 교육 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 수립 관련해서 교육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에 대한 목표를 세워왔습니다. 저의 목표는요, 교육을 끝나고 나서 정말 이 교육 도움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리더 3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외치고 교육을 진행했죠. 그렇게 2시간의 교육을 끝나고 무대에 내려오는데 저 멀리 헐레벌떡 달려오는 한 리더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더분이 제 앞에 딱 서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강사님, 목표 달성하셨네요? 저는 그 순간 아, 이거구나. 정말 그 리더의 고민에 깊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의 시간을 내어, 나의 고민을 내어,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내어 전달해 줄 때 그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안과 병원에서의 사례는요, 강사이자 컨설턴트이자 교육을 8년간 해온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황과 저의 어떻게 보면 아픔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아,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끔씩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음먹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인, 가족, 동료들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요, 정말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해주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밤낮 없는 고객 사랑으로 결국은 고객 만족까지 만들어낸 우리 신주연 센터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스피커를 제가 앞으로 모실 텐데요.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은 언제든, 어디든, 에이든. 왜냐면 이분의 영어 닉네임이 에이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처음 신입사원 시절 때 난 언제든지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언제든, 어디든, 에이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후회하는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정말 돌아다녔던 모든 곳곳을 발자국이 찍혀 있다면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아마 전국 지도가 가장 어지러운 분이지 않을까? 제주도도 갔다가 뭐 부산도 갔다가 진도도 갔다가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출장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참 놀라운 건 옆에서 보면 이 입꼬리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만날 때 눈이 항상 이렇게 반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즈 컨설팅 그룹 내부에서는 이분의 MBTI를 이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여러분 MBTI 다들 관심 많으시죠? 어떻게 이분의 MBTI는 이거지 않을까? 바로 L, O, V, E. 사랑 그 자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언제든 어디든 고객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손창원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됩니다. 믿으세요. 대표님이 믿으셔야 바뀌어요. 6개월 뒤 가산에 위치한 한 20명 조직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네요, 부모님 이게. 저는 6년 전 가산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회사였고요. 거의 제 영혼을 갈아서 섬겼습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 처음 입사했을 때 채용 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사를 위해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네, 이상하더구만요. 하지만 처음 맡은 현장이다 보니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연구원님이 우리 회사 컨설턴트여서 너무 좋아요. 연구원님이랑만 하면 뭐든 잘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 이거 안 떠나시면 안 돼요. 주 3회 오시는데 4회 오시면 안 될까요? 제 첫 현장에서 너무나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일하면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날 카톡이 하나 올렸습니다. 카톡!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창훈아, 혹시 너 지금 빨리 파주로 올 수 있니?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른 아침에 그렇게 연락하시는 분이 아닌데 놀란 마음에 그 가산에 위치한 SK뷰 18층 복도로 뛰어나가서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훈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빠가 5m 아래로 떨어졌대. 저희 아버지는 그 전기산업기술사여서 어떤 전기를 다루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낙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혼자 지금 파주로 가고 있는데 좀 무서워. 와줄 수 있겠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산에서 택시를 타고 파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즌이어서 파주로 가던 길에 다시 연락이 왔고 코로나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산 백병원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에 다시 백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의정 성모병원으로 또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코로나가 확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뼈와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진 채로 거의 28시간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의사가 처음 저에게 한 말은 좀 안타깝지만 하반신 마비는 100% 올 것 같다. 좀 준비를 하셔라. 네. 그리고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행복하기만 같았던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인 3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두고 아버지를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거의 5개의 축구협회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3군데가 회장일 정도로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35년 축구 인생이셨는데 아버지가 하반신마비가 온다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일까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5일 뒤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갑자기 폐혈증이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었고 아무리 하나님께 왜 지금 시기에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누나가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아버지가 수술 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알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서. 그래서 누나는 장례식에서 처음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다시 일터로 복귀하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다른 마음인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마음을 하기가 어렵고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도 자꾸 튕겨내고 그건 너희 같은 사람들이나 웃을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없는 나는 그렇게 대할 수 없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그런 와중에 교회에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죠? 하나님, 왜 지금이죠? 근데 신기하게 그때 제가 명확하게 들었던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창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이 고객들, 이웃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말로 또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참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객사를 만날 때 컴플레인하는 고객사, 그리고 디렉션을 줬을 때 그 디렉션대로 행동하지 않는 동료들, 그리고 내 컨설팅 현장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왜 저렇게 일하지? 였는데 이제는 나의 아픔이 그들의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어쩌면 저 사람도 지금 아픔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게 저 사람의 최선이지 않을까? 상황을 대접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상황을 대접해야겠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저는 을왕리에 위치한 한 기업과 워크샵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9시 교육이 시작될 즈음 다시 카톡이 올립니다. 카톡! 이번에는 누나였습니다. 야, 손창훈, 너 교육 언제 끝나? 오늘 끝나자마자 누나 집으로 빨리 와. 끝나고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은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날입니다. 네. 통장에서 한 1,800만 원이 다 입출되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전 재산이었더라고요. 두 가지가 슬펐어요. 왜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까? 왜 아버지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사람도 잃고 이제 돈도 잃는 건가? 두 번째, 저는 어머니의 전 재산이 1,800만 원인지 몰랐어요. 큰 돈일 수 있는데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20년 넘게 저희 누나와 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있는 전 재산이 1,800만 원이었어. 근데 일주일 뒤에 엄마를 찾아가 보니까 7층에 있는 할머니와 9층에 있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간증으로 활용해서 할머니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나랑 교회 가자. 같이 기도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파도에 잠식되지 않고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때 또 깨달았죠. 큰 파도가 쳐도 그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 아픔 속에서도 감사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괜찮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고 늘 행복할 것만 같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은 분명 일어납니다. 2025년도에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냥 아픔을 붙잡고 슬픔을 붙잡고
고난을 받으면 일단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바로 저입니다. 2025년도에 정말 성난 파도가 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또 내가 아프듯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아프듯 타인의 아픔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내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파도 위에서 춤추는 분입니다. 잠식되지 않고 춤추는 우리의 손창원 센터장님,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두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이제 테이블 원들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눔을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쏟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 물질, 재능과 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자원을 가장 많이 쏟았던 그 일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개인, 가정, 회사 다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초간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나눔 순서와 동일합니다. 옆에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한번 나누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테이블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 나눔은 15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주제로 나눔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로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제가 올라오지 않으면 거의 오늘 올나잇으로 이야기를 하실 기세여서 제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럭키 드로우 했었잖아. 이제 두 번째 럭키 드로우를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128님입니다. 1128님 어디 계실까요? 자, 이분은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해야 더 열린 생각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려놓음이 쉽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잘 안 되실 텐데 그때 특단의 조치, 화장실을 가셔서 이빨을 닦으시며 그래 내가 내려놓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덴티스트의 치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2838님 2838님입니다. 2838님,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일이 아니다. 일 안 하시나 봐요. 사랑으로 일하면 일이 즐거워져서 일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삶이 되기 때문이다. 거의 가인지 식구의 느낌인데요. 저희는 완전 일과 삶의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진짜 일이 놀이처럼 즐거우신 분이구나. 그 놀이의 즐거움을 더 더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골프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삶에서도 즐거움이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57님. 하나, 둘, 57님 아니실 거예요. 자,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기버가 되는 것이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래요. 동료들에게는 대표님, 사장님보다는 진정한 리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1인으로서 기버인 리더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는 분이세요.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분인데 이런 분에게도 사실 인풋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뭔가 채워줘야 줄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0943님. 자꾸 낚시를 하시네요. 자, 0943님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도 일에 몰두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포기하는 순간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이 사연을 보면서도 앞선 사연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쉬울까?
하루에 정말 12번도 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루 3번은 만나야 되는 이 치약, 덴티스 치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5분이거든요. 근데 가인지가 항상 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는? 맞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이라 한 분 더 뽑았습니다. 이 한 분은 이제 두구두구 해주실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9, 4, 3, 2. 9, 4, 3, 2입니다. 이분은 나에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같은 속도와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아 주는 것이다. 잠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 보아야만 함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눈높이로 항상 그 감을 맞춰 가시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마쉘 이어폰. 늘 사랑을 담으시라고 마쉘 이어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럭키드로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대망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원래 진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아시죠?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진짜를 이제 모실 겁니다. 이분은 제가 오피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높여드리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볼 때에도 이미 지금 드릉드릉 하고 계신데요. 제 마음이 조급합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잠시 멈춰주세요.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오늘은 우리 아주 소중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저는 이분을 항상 저희 가정, 저희 부모님에게 표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 이런 찐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게 제 삶의 축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의 존재를 넘으신 분입니다. 삶으로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급받고 있는 이분을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김경민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을에 경영전략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경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강연 세션을 맡아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하다가 중간에 제가 대뜸 비즈니스는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가인지 그룹을 잘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많은 티켓 파워가 있는 연사님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강연을 하다가 비즈니스는 하니까 사랑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짜릿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회교과서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걸 배우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기업의 존재 목적은 고객가치 창출이고 정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윤도 남고 정권도 창출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의 목적과 결과를 섞어버리고 결과만 바라본 채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벌써 25년째 해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곳에 가서 제가 그냥 자동으로 습관처럼 비즈니스는 사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경영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우연히 비즈니스는 사랑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진짜 그렇게 하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아니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왜 사랑이에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해서 비즈니스에게 사랑의 힘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밥집 사장님이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10월 1일 날 첫 오픈을 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셨고 내가 개발한 돼지국밥 열심히 끓여서 다대기 집어넣어서 섞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주방 뒤에서 그 손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맛있게 드실까? 보고 있을 때 그 국밥 맛있게 먹는 손님 보면서 흐뭇함, 그 돈 10,000원 받는 거 이상의 어떤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돕는 한
안경 회사가 있는데 이 안경 회사는 이 안경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면서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스타일도 좋고 시력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안경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그 회사를 사랑기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수많은 경영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공통점은 뭐냐? 고객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100% 고객이 사랑을 느꼈다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어디 우리가 사랑할 만할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랑이라고 말해준다면 제 아내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우리 자녀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방향성이나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저렇게 좀 격려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지하게 제 말씀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가인즈 컨설팅 그룹이 돕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 미팅이 끝나갈 때쯤 저랑 악수 나누면서 그분이 코트를 입으면서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4명 그리고 5명의 사랑하는 저희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도 나의 삶은 사랑입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시고 당신의 삶은 사랑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들과 나눈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 베를린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경영자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경영자들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전시회도 이루고 저녁 파티 시간이 되어서 서로 명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에서 참여한 어떤 경영자가 명함을 내밉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Came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온 그 경영자의 명함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그 경영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사랑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출발한 경영자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불가능할까요? 같이 노력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나치게 규범적으로 혹은 평가 기준 삼아서 말하지 않고 조그마한 열매가 있다면 작은 노력이 있다면 그걸 기대하면서 간다면 기꺼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혹은 경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을 사랑으로 간주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다면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유튜브 방송하는 사장입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김경민의 경영 벙커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해주는 저희 연구원이 아주 훈훈한 얼굴 표정으로 매니저가 배우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분이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줘서 아침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또 있는데 빨간색을 입었는데 저쪽 끝에 있네요. 한 달에 일주일은 또 저분이 자료를 만들어줘서 제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공장이나 뉴스 쇼나 무슨 쇼 보지 마시고 김경민의 경영 벙커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실 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벽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돌의 이름은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실 때 이 벽돌이 빨간색이라면 여러분들 배터리가 빨리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검정색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요. 저는 사실 컨설턴트로서 아침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자 조찬 모임에서 어디 가서 강연도 하고 또 아침에 경영자들을 미팅하는 일정을 잡아야 돈도 법니다. 그리고 경영자 연합 모임에서 강연을 해야 영업도 잘 되죠.
그래서 연합 모임에는 단가도 좀 강사료도 낮춰가지고 나가는 게 경영 컨설팅 회사 대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더백 기업들, 30인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작은 기업들에게 포커스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사랑은 눈높이를 올리면 어렵지만 눈높이를 낮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어렵다면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 자동으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식을 기꺼이 컨설팅 수수료를 내지 못하는 많은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2시간씩 시간을 내서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거 하려면 저는 5시 반에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도 유혹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 대기업에 그렇게 아침에 강의를 합니까? 좀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임원들이 60명이 모인대요. 이야. 중견기업 사장님 50명이 모인대요. 이야. 절반만 거두어들고 이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대표들이 시리즈 A, B 받은 친구들만 20명 모여있대요. 상장기업 준비하는 기업만 15개 기업이 포럼을 한대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저 일정을 돕고 있는 매니저는 알 겁니다. 일정 어떻게 좀 조율이 안 될까요? 사전 녹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아니 우리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니 로빈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원칙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통장을 안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죠. 저한테 사랑이 뭘까? 그거는 경영자들을 바라볼 때 경영 컨설팅 회사가 대기업을 보고 중견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더백 기업들, 그보다는 좀 작은 기업을 봐서 경영의 지식에 접근권이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먼저 약속한 일정을 깨지 않는 것,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고 또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언더백 기업에 포커스를 해서 비즈니스 세계에 사랑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저에게는 올 1년 동안 난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이나믹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희 동료들에게도 말하게 되네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전남 신안군 지도에서 살았습니다. 섬놈입니다. 아일랜드 보기. 저희는 시골이 서해안이었기 때문에요, 바다가 멀리 내다보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섬이 워낙 많으니까 바다가 굽이굽이 강처럼 느껴져서 어른들은 종종 강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학교에서 분명히 저기가 바다인데 강에 나간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어른들의 해학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희 마당이 바다가 내다보이는 마당이었는데요,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가 가을이 되면 워낙 감이 많이 열려서요, 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간짓대라고 그러죠. 간짓대로 그 열매 때문에 쭉 처진 나뭇가지를 이렇게 쑥 잡아 끌어올려주던, 그리고 그거 놀다가 건드려서 야단도 맞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는데 그 해는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쭉 처질 정도로 홍시감이 많이 열렸었는데 그 해는요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어느 날은 한 여름이었어요. 꽃도 별로 안 피고 열매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랬죠.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셨는데, 아빠, 감나무가 감이 안 열려. 얘가 이상해. 병 들었나 봐. 이랬죠.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둬라. 해거리 한다. 그러셨어요.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해거리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식물들도 때로는 토지들도 해거리를 합니다. 그 식물이 몇 년 동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히면 어느 한 해는 스스로 웅크려들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고 뿌리에 집중하는 한 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더라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진리와 영생에 관련된 비밀을 잘 깨닫고 저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못 믿어? 아니 뭐 믿져야 본전인데 왜 그래? 아니 왜 그렇게 고집이 세? 제 열정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연을 보고 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때가 있더라고요. 토지에도 때가 있고 식물에도 해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감들은요 한 4년에 한 번 해거리를 하고, 사과나무는 한 6년에 한 번 해거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농부는 이 지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이 농사도 짓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그 비밀을 안다고 그래요. 글쎄요, 저도 사업하면서요, 또 경영자로 일하면서 한 60여 명 정도 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제가 바라볼 때, 저 친구는 좀 왜 저러지? 이 친구 왜 저러지? 이게 눈을 조심해야 되네요. 눈을 마주치면 안 되네요. 그때마다 제가 이 퇴근하고 이렇게 좀 드라이브도 걸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제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도 해거리가 있더라고요. 또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해거리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한 가지 있죠. 지금은 이 중증 치매로 요양원에 누워 계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치매 초기 때,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광흥창역 옆에 상수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서강대교를 바로 앞에 끼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기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강을 좀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서강대교 위로 이렇게 쓱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교를 지나다 보면 그 밑으로 강북에서는 강북강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다 합하면 한 20차선 정도가 되죠. 거기로 정말 빠른 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퇴근하는 그런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이랬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시오. 차들이 지나가요. 사투리가 거신 분이라서 저도 사투리 좀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따, 뻘딱의 기들처럼 다 지집 찾아 들어간다야. 그러셨어요. 아따, 저기 개털에 있는 개들처럼 자기 집 찾아서 다 어디론가 간다. 요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죠. 제가 어렸을 때 뻘밭에 많이 나갔습니다.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개도 많이 잡았죠.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골에는 농개라고 약간 빨간색 빛이 나는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긴 개 있죠. 긴 거. 그래서 제가 뻘밭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 개를 잡으셨고, 저는 놀고 거기 뻘 막 달리면 그 개들이요, 빨리 자기 개구멍으로 갑니다. 그럼 그 부분만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나가면 개들이 또 나와요, 밖으로. 그럼 거기는 또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뻘밭이 빨갛게 있으면 그건 개들이에요. 막 달리면 도망가서 제가 있는 반경 한 2m 정도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개들이 없으니까. 그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치매 초기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집을 찾아서, 영원한 본향집을 찾아서 아마 가시겠죠. 저희 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지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온몸에 경직까지 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코스를 통해서 양분을 넣고 계시죠. 그런데 자식들의 욕심이겠죠. 아마도 자식들의 욕심이겠죠. 그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를 이제는 어지않은 시기 내에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생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머지않아서 아마 보내드려야 될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언제까지나 뻘밭 위의 개들처럼 숨쉬고 살 수는 없겠죠. 이제 저의 영원한 고향집이 천국을 향해서 자기 구멍을 찾아서 가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감사한 걸 물어보는 질문에 저희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기숙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지낼 날들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 6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집에서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고등어 한 마리가 꿈틀꿈틀한 모습 같아 보여가지고 너무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엉덩이를 치면 왜 이런 느낌이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샤워하고 있으면 방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막 열어보고 싶고, 야 이렇게 걔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러네.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왜 그래 당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참 좋았던 게 한강을 나가서 종종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랑 저 그리고 제 아들. 근데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죠.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이 저한테 어느 날 문득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요, 혹시 그거 2000년짜리 사기극 아닐까요? 이게 다 가짜는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 현대 물리학, 우주 천체 생물학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저도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맞다.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20억 명을 속이고 있고 2000년짜리 사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회의하고 의문을 던지고 네 스스로의 고민으로 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답을 찾았을 때 인생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들, 아빠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아빠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더라. 그거는 그 첫 번째는 아들, 아빠가 고등학생일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기도회를 엄청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 근데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아빠가 경험한 어떤 뜨거운 경험이 있었어. 그거는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기제에 의한 환상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 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토론을 최소한 20번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책도 20권 이상을 읽은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럼 고민하고 네 스스로 해봐야 돼. 칼 세이건 봐야 돼. 리차드 도킨슨 너 봐야 돼. 공부해야 돼. 그거 찾아야 돼. 근데 아빠의 결론은 빅뱅 이론과 창조가 너무 같은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과학이 발견하고 있는 빅뱅이 과학이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창조의 비밀을 점점 더 발견해 가는 것 같아. 양자역학의 비밀과 존재와 비존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같은 느낌이 들어.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를 보지 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의 존재 방식을 봐야 돼. 메시지를 보기 전에 메신저를 먼저 봐야 돼.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차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 메시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보면 그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아빠가 믿는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곧 결혼도 할 거고 네 자녀를 키울 텐데 네 자녀도 무조건적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어.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공부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글쎄요,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 414라고 부르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저희 동료들을 부르는 닉네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하열사라고 대답했죠. 하열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하열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걸까?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에너지를 얻어서 저런 방식으로 일하는 걸까? 라는 게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가까이 있는 우리 하열사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뭔데 그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너는 그렇게 일해?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네요.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옥장 모임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도 나누죠. 오늘 이 시간 구조에 저희 목장님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을 책임지는 건 저지만 목장 모임에서 밥을 차리는 건 제 아내죠. 매주 금요일마다 열심히 밥을 해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던 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죠. 휴남아,
왜 맨날 너만 고생해? 좀 돌아가면서 좀 해. 너 혼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야.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됐다. 드디어 공평하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엠빵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니, 공평하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관계성 속에서는 사랑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존경받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나보다 좀 못 배울 수도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불공평한 관계를 평생 동안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엄마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불공평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자꾸 불공평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불공평함에 그치면 선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경민 대표님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함께 그 챕터를 읽은 느낌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는 정말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으로 일한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5분의 인생, 그 삶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또 다가오는 그 메시지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4.14는 이 행사 자체는 이렇게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운영팀과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VIP분들이 정말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각자만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분들이 참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컨셉은 완주였습니다. 완주. 각자만의 속도, 또 달리시는 그 곳도 달랐을 거고요. 달리는 그 이유도 달랐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완주를 잘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눔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그 2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쏟았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메시지. 각자 여러분들만의 그 메시지를 서로 테이블에서 나누셨을 텐데요. 그게 가이즈 컨설팅 그룹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만 4.14냐?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여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이 자리를 소중하게 메워주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또 열매 맺고 있는 아주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4.14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는 우리 테이블 원들이 있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모든 분들을 꼭 봐주십시오. 보면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박수. 네, 나눔을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완주하셨습니다.